예, 안녕하세요. 양지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우리들의 굴곡진 조직 인생과 실전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회사 그만두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와, 책을 홍보하고 시작하시니까 뭔가 더 저자로서의 어떤 위험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사실 양지은 변호사님 모신다고 했더니 책이라고 청취자분으로부터 사연이 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라고 애청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 목표 매출의 몇 %를 달성했냐에 따라서 인사 고과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각 등급마다 인상률이 정해져 있어 마치 성적표를 받듯이 연봉 인상 폭이 적용되는데요. 문제는 D등급이 삭감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매출이 좋지 않은 팀 혹은 매출이 좋아도 개인 성과가 없는 직원은 D를 받고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됩니다. 사실 C를 받아도 동결이라 물가 상승률 대비 삭감으로 느껴지지요. 열심히 일하고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을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이상합니다. 이 같은 상시적 삭감이 노동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요. 네. 이 사연에 지금 쟁점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군요. 중요한 쟁점을 하나를 꼽자면은 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올바른 인사평가의 모델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맞게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원의 정당한 업무 실적을 반영하라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 인사평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옳은 인사평가의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다고 했는데 그 네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제로서 인사평가가 잘 되었느냐 잘 안 되었느냐를 이제 소송상 다툴 수가 있겠죠. 재판상. 다음으로 권고사직 관련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그 결혼 앞두고 나면 특히 사내 커플의 경우에서는 뭐 남편이든 아내가 될 사람이든 한 명이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 어떤 절차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관행처럼 느껴지는데 이 책을 읽었다면 둘 다 그만두지 않고 회사에 다녀도 되는 거죠. 책을 안 읽어도 사실 다녀야죠. 네네. 회사를 알겠습니다.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그 둘 중에 한 명에게 너희 이제 둘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는 좀 사직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하거나 심지어 협박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그러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내지는 마라. 좀 힘들다고 버틴 다음에 좀 부당한 처분이 그 이후에 있었다면 좀 다투어 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조언인 것이죠. 이를테면 사직을 권고하는 그런 강압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녹음을 반드시 할 필요도 있어요. 녹음. 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증거거든요. 증거. 네네. 그 증거가 나중에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떤 입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시점부터는 사실 자기가 한 일이라든지 혹은 상사하고 대화 나눈 것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물의 어떤 증거 능력과 그 이후의 증거 가치는 우리가 먼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렇군요.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직접 증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정황의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라면 다 수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그런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회사가 반려한 거예요. 연차 휴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신청한 그 기간 동안 무조건 내가 휴가를 써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무단 결근을 하고 어쨌든 회사를 안 나온 거죠.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네. 결국은 휴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근 처리가 된 거예요. 징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직을 며칠 내린 거예요. 또 정직 처분을. 근데 이 사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정직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것이 도대체 맞는 정직 처분인지를 법원에 물은 거예요. 굉장히 용감하죠. 네. 휴가 이틀 써가지고. 네, 멋집니다. 지금 1심 법원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휴가 사용권을 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무단 결근이 맞고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 처분, 정직 처분도 유효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청구를 어쨌든 사전에 했고 사업상의 막대한 이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거를 전제로 하는 징계 처분도 잘못된 무효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판결의 의미는 우리가 휴가 쓸 때 아까 이제 신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도 막 구구절절하게 쓰고 이랬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그냥 휴가를 내가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휴가 지정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는 금방 이 서울고등법원과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막대한 사업상의 지장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2016년에 퇴사할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꿈을 꾸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불필요한 말까지 써서 그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왠지 퇴사하면서도 비굴한 거죠, 근로자가.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사실 근데 다시 하라고 해도 공손하게 뭔가 썼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조직을 벗어나는 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남은 사람한테 뭔가 누를 끼치는 것 같고 네. 배반하는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다 든다는 거죠. 회사에 대한 과도한 우리의 숨겨지지 않은 어떤 충성심이 그 밑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나올 때 당당하게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셨나요? 절대 그렇게 못했고요. 네. 그 시인님처럼 저도 굉장히 미안하고 선배들한테 네. 죄송스럽고 내가 남겨진 일을 못 끝내고 그냥 떠밀고 간 채로 그냥 이렇게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오히려 내가 원래부터 노동자는 아니었다. 언제나 회사인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닐지라도 결국에는 회사를 언젠가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 밖의 어떤 삶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불안정한 시대에서는 특히나. 근데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회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언제까지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든 근로자로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상대화시켜서 자기 위치나 지위를 좀 바라봐야 하는 시각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할 때 내가 미안해하면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하게도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를 언제든지 근로자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또 안 가져도 내가 되는 것이고 네. 이런 좀 그런 감정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또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것이 또 회사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은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회사 생활을 정말 무조건 계속 해야 되는 걸로만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답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조언을 구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좀 해결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eck it out.